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이죠. 즐거운 금요일에 걸맞은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미국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오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뭐 나스닥도 0.18%밖에 오르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은 디즈니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우량주인데 디즈니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다우지수 하락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중소지역은행의 위기론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은행 위기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위기가 진정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JP모건에 인수가 되면서 그 위기설이 끝나는 듯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중소지역은행은 팩웨스트 뱅코프입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기반의 중소지역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5월 초에 일주일 동안요 예금이 9.5%나 감소를 했다라고 해요. 뱅크런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투자자들이 재빨리 계속해서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이날 23%나 주가가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아무래도 은행주들은 다우지수와 연관이 높기 때문에 오늘 다우지수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디즈니도 다우지수에 속해요. 디즈니는 이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자사 스트리밍 서비스죠. 넷플릭스와 경쟁을 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가 전기 대비 400만 명이 감소한 숫자를 내놓으면서 오늘 주가가 9%나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뉴스만 봤을 때는 오늘 주가가 급락을 할 법도 했는데요. 다만 물가와 고용 상황이 뭔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의 하방은 지지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발표된 PPI 지수, 개장 전에 발표된 PPI 지수는 예상을 하회했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어나면서 노동시장도 완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연준 의원들은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매파 위원 중에 한 명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인플레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다. 이런 인플레이션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국채금리나 유가를 보면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유가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70불대 초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하단에 위치한 다우지수와 관련된 전통적인 산업주들은 좀 약세를 보였고요. 이렇게 기역자 모형으로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나스닥 관련 기술주들은 다우지수 대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구글이 오늘 4% 넘게 올랐는데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0.7% 하락을 했고 구글 같은 경우는 바드라는 새로운 AI 서비스를 론칭을 했는데 아무래도 검색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고 모바일 시장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한 수 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구글 쪽에 좀 더 AI 관련해서는 점수를 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오늘 반도체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테슬라는 그간 빅테크들이 잘 오를 때 좀 더 못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그래도 2%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즈니는요 9% 가까이 폭락을 했고 넷플릭스는 좀 오르는 모습, 상반되는 모습이 오늘 좀 또 주목할 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이 12,300선을 돌파하면서 다우지수와는 상반되는 그런 상승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5월 달에 발표된 물가지수 CPI, PPI가 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그리고 구글이 새로운 AI 서비스를 론칭을 하면서 대형주들의 또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스닥이 12,300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물론 여기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물가 역시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충분히 그 기대를 가져볼 만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다우지수는 나스닥 대비 좀 안 좋은 모습인데요. 최근 은행 위기설에다가 이에 더불어 다우지수가 한 30개 종목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월트 디즈니가 오늘 9%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다우지수 하락에 또 힘을 보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디즈니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리오프닝, 포스트 코로나 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프라인 쪽은 좋아요. 뭐 테마파크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제품 사업. 자, 이런 곳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17%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신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수가요. 전분기와 비교해서 400만 명이나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이미 구독자 수가 한 번 240만 명 줄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수가 올해 1분기에 또 줄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투심이 상당히 약화가 되면서 오늘 9% 가까운 폭락을 보여주었어요. 역시 주가는 성장을 먹고 살기예요. 성장이 없는 주식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디즈니의 특히 이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 추세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5월 달은 물가와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6월과 7월에도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날의 금리 수준이 5월 달에 이 물가와 고용 지표 데이터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장 시작 전에 미국 P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PPI 지수가 YOY, MOM 기준 모두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그래도 오늘 증시가 크게 하락할 법도 했는데 하방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PPI 지수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최근에 그 하락 수준은 좀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 기준으로도 0.2%만 상승을 보여주면서 예측치인 0.3%를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PPI 지수는 소매가가 아니라 도매가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되고 있고 뭐 선임이라든지 운임 지수도 안정이 좀 된 모습이죠. 그러면서 충분히 계속해서 좀 낮은 수준이 유지될 법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고용시장, 노동시장까지 완화되는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용시장을 실시간으로 잘 알아낼 수 있는 지표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매주 발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시간으로 고용시장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노동시장 과열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뭐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미국의 현재 전체 실업률은 한 3.4%대로서 완전 고용을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완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걸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에는 26만 4천 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주 대비 2만 2천 건이 증가한 거고 2021년 10월 이후 최대치라고 해요. 예측치도 오버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노동시절 과열이 완화되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 수치가 30만 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0만 건이 넘어가면서 30만 건, 40만 건, 뭐 50만 건 그렇게 높은 수치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 추이는 매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PPI 지수 낮게 나오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있을 연준의 금리 인상이 완화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6월 14일 금리 동결할 가능성은요. 88.2%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이 98.5%였는데 한 10%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 어저께가 1.5%였는데 오늘 11.8%로 좀 올랐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PPI 지수랑 노동시장 완화의 모습과는 좀 상반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연준이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날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메파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인플레 여전히 높고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현격히 높다. 인플레 장기간 유지될 수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오늘 확률이 좀 올라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FOMC는 6월 14일에 있어요. 자, 아무튼 지금은 소프트웨어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디즈니도 마찬가지죠. 뭐 오프라인 실적, 그러니까 하드웨어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뭐 테마파크 체험 제품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수가 감소를 하니까 주가가 9%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요. 현재 구글은 다른 모습이죠. 어제도 4% 오르고 오늘도 4% 올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프트웨어 실적이 중요한지 AI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최근 주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언어 기반, 뭐 지식 기반 AI는 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뭐 챗GPT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지만 역시 실생활 AI, 리얼 월드 AI는 테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2.1% 상승을 하면서 172불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애프터에서도 좀 더 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단기적으로 제시해 줄 법도 한데요. 아마 작년 트위터 때문에 고생하셨던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집중을 하면서 트위터에 온갖 신경을 다 쓰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도 작년에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직접 쓴 트위터가 있는데 Excited to announce that I have hired a new CEO for X Twitter라고 적혀 있어요. 자, I have hired는 이미 고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고용했나요? 자, 트위터 CEO를 새로운 CEO를 고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발표하게 되어서 흥분된다,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she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녀라는 거죠. 자, 그녀는 그러니까 새로운 CEO는 6주 안에 이제 CEO로서 역할을 시작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혹자가 이렇게 재밌게 일론의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좀 변형을 해서 여성 CEO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일로나라고도 불리우고 있죠. 당연히 이분은 아닐 건데 다른 분이겠죠. 이분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아무튼 새로운 여성 CEO가 6주 안에 고용이 되면 일론 머스크는 자, CTO 그러니까 임원으로 남는다는 거죠. 뭐 최고 기술 오피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트위터의 뭐 품질이라든지 프로덕트를 좀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CEO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 상승의 촉매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게리 블랙도 테슬라 주가의 캐탈리스트 그러니까 촉매제로서 5월 초에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트위터 CEO 어나운스먼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일론 머스크가 3분기에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5월 달이니까 2분기에 먼저 발표가 된 거예요. 거의 한 3개월 정도 빨리 발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게리 블랙이 awesome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Great for Tesla shareholder라고 되어 있죠. 테슬라 주주들에게 아주 좋은 뉴스라는 거죠. 트위터에게도 좋은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리 블랙의 12개월 목표가는 320불인데요. 게리 블랙의 말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실현이 되면 정말 내년 이맘때쯤에는 테슬라 주가가 한 300불 이상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도 있겠다. 그 사이에 사이버 트럭과 FSD 와이드 릴리즈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뭐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기관들의 테슬라 목표가를 잠깐 살펴보면요. 대표적인 테슬라 불 세력 중에 하나인 파이퍼 샌들러 증권사예요. 미국의 증권사인데 자, 이 회사는 테슬라 주식이 향후 1년간 280불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밸류에이션 한 이유는요. 테슬라 자체의 사업 자금 조달 능력, 현금 창출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분기마다 한 5조 원씩 우리도 5조 원씩 만들어내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고수익 소프트웨어 판매는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80불까지는 오를 것 같다. 테슬라 주식이 이미 연초 이후 거의 40% 정도 상승했습니다. 연초 뭐 10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170불대까지 올라왔죠. 현재 파이퍼 샌들러의 대표적인 애널리스트인 알렉스 포터는 자, 이런 상황에서 한 60%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고마진 소프트웨어 판매 덕분이라고 해요. 자, EAP라고 하죠. Enhanced Autopilot의 가격은 6,000달러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FSD 가격은 15,000불인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소프트웨어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을 하고 목표가를 산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1분기 어닝콜에서 올해 연말까지 완전 자율주행 도달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는 차량을 마진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팔아도 마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엄청난 소프트웨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오직 하나의 회사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 파이퍼 샌들러의 목표가도요. 연초 1월 달에 한 15%가 넘는 공격적인 자동차 가격 인하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기존 300불에서 280불로 인하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게리 블랙은 320불 정도로 보고 있고 월가의 컨센서스는 불 세력뿐만 아니라 베어 세력도 있겠죠. 그래서 1년 목표가가 192불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자, 게리 블랙의 경우는 2030년 테슬라의 목표 판매량을 1000만 대 정도로 보고 있고
자, 이에 따라서 320불로 산정을 한 거고요. 월가는 2030년에 평균적인 컨센서스가 테슬라가 한 630만 대 정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92불로 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의 2030년 자체 인도랑 목표는 2천만 대죠. 게리 블랙의 2배나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게리 블랙의 계산에 따르면 테슬라의 목표가는 이것의 2배가 돼야 되겠죠. 한 640불 정도로 테슬라 자체적으로는 목표가를 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2027년까지 최소한 1,4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각자의 의견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포텐셜이 상당히 큰 회사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1년 목표가가 월가 컨센서스도 192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충분히 올라갈 룸이 있겠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희망적인 회사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내년에 한번 한 300불 때 한번 터치를 해보지 않을까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400불을 넘겼던 테슬라였기 때문에 내년에 한 300불 정도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의 가장 큰 모멘텀은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연말에 사이버 트럭이 발표가 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한번 300불대 이상 터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FSD 버전 12가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버전이 나오게 되면 일론 머스크 의견에 따르면 프리 먼스 트라이얼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북미 현재 뭐 100만 대 이상이 이미 테슬라 차량이 보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북미 모든 고객들에게 FSD 베타 버전 12를 한번 사용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공짜로. 자, 그렇게 되면 현재 20% 맥시멈 20%, 뭐 평균적으로 한 15%에 그치고 있는 FSD 채택률이 급진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이퍼 샌들러가 얘기했듯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마진이 엄청나게 한 번에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희망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투자 잘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